떨리시나요?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와, 정말 이 자리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도 도대체 어떤 자리야, 어떤 일이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사업을 한 지 딱 12년 됐습니다. 네, 전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했고요. 유산화를 풀 잡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곳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부업자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직업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네. 이 직업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은가요? 네. 직업을 바꾼다라는 건 엄청난 도전이죠.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근데 여러분들의 도전에 응원을 드리고, 네. 그래서 앉으시면 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봄이에요. 그죠?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등산을 요즘 매일 다니고 있거든요. 부천에는 원미산이라는 야산 같은 등산이 있어요. 둘레길. 근데 벌써 진달래가 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도 폈나요? 아니요. 부천은 벌써 폈더라고요. 진달래 등산이 되게 폈고, 목련도 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진달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올해도 다 갔구나. 그래서 꽃이 피니까 분명히 3, 4월은 꽃놀이 다닐 거고, 그죠? 5월, 6월은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7, 8월은 여름이에요. 놀아야죠. 휴가 가야죠. 9월, 10월 추석이에요. 11, 12 연말 즐겨야 돼요. 아, 올해 다 갔구나. 이런 생각하고 나니까, 어떡하지? 나 아직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내 연봉은 내가 책정하고 내 성장은 내가 만드니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올해가 다 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겨울이 가고 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올해가 다 가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결과를 내고 싶은데 그래서 3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되고 어때요? 12월 금방 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됩니다. 일단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에 저는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간호사였어요. 제가 98학번이거든요. 제가 고3 때 대학 원서를 쓸 때 저희 아빠가 한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큰일이다. 생전 듣도 못한 IMF가 왔거든. IMF가 뭔지도 모르고 고3 때 간호학과 썼습니다. 그냥 아빠가 밥 먹고 살려면 거길 가야 된대. 그래서 간호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학과 막 이런 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몰렸어요. 왜? 졸업해서 바로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왜? 여유롭지 않은 집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안간힘을 쓴 덕분에 지금은 연봉이 8억이 됐죠. 그렇죠? 그러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왔겠어요. 그냥 연봉 8억이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돈은 어때요? 들어오면 나갈 곳이 다 정해져 있죠. 내가 안 써도 누군가는 다 써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맡아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병원에 들어간 걸로 인생이 안 바뀌어서 제가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영상이 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잣집 남자를 꼬셔요. 부잣집 남자를 만나면 TV에서 인생이 바뀐다고 했거든요. 우연히 소개를 받아요. 부잣집 남자. 건물이 여러 채인 남자. 소개를 받아요. 근데 그 남자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괜찮죠? 네.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머님이 양띠야. 나도 양띠인데. 어머 웬일이야. 24년밖에 차이가 안 나. 어머님이랑 저랑. 이렇게 저게 제게 될 일은 기대도 하지 말아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의 도전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부잣집의 전설은 끝나고 그 백마탄 앙자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오래 일해도 급여도 올려주지도 않고 우리 직장인 다 알잖아요. 그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무슨 걱정해요? 제가 최근에 직장 간호사 하는 친구를 만났더니 에어비앤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부동산 뭐 알아보러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니고 지도를 그리고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B플랜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역시 어느 직장인들도 다. 근데 저는 하면서 제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딱 7년만 다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제가 모유수 마사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제가 뭔가를 노력해서 저는 이때 12년을 하면서 제가 20억이라는 돈을 벌어요. 혼자. 직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20억을 벌었을까요? 365일 쉬지 않고 모유를 짰습니다. 모유를 짰어요.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자영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말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찾아가도 누군가를 오게 하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보다 어찌 보면 자영업이 더 힘든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왜? 누군가를 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찾아가면 되잖아요. 문전박대를 하든 뭐하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영업을 시작을 했고 다행히 시대적으로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전 처음에 제가 쭈쭈 짠 기술이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저한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왜 우리 왕도 역사적인 흐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시대의 흐름상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벌 수 있는 상황인지 보세요. 6.25 사변 이후에 가장 많은 베이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지금의 18살 자녀를 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아이들은 엄청 공부 잘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태어났어. 6.25 사변 이후에 제일 많이 태어났어. 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죠. 모유 TV에서 뭐라 그래요? 소장 먹으면 멍청하다. 모유 먹어야 된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 세대는 무슨 세대였냐면 분유 세대예요. 분유 세대예요. 왜? 가난한 집 애들이 모유 먹인다고 그랬어. 그전에는. 그러니까 다 분유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모유 먹이래. 모유가 애기만 나면 나오는 게 아니죠. 쉽지 않아요. 완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 나와서 아파서 뭐 해서 다 끊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모유를 먹이래.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마사지를 하는 사람한테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마사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제가 마사지하면 아까 얘기했죠? 청량까지 솟구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제가 자르는 게. 기가 막혀요. 이런 기술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유경란한테 가면 이렇게 모유가 잘 나온대. 나 대학 좋은데 보내고 싶어. 모유 먹으면 머리 똑똑해진대. 그리고 어때요? 이런 네이버 카페에 신의 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들 카페에.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한 조리원에서 네가 갔다 와봐. 좋으면 나도 갈게. 한 명 제가 잘하면 입소문 쫙 내게 하면 어때요? 천장까지 샥 해가지고 하면 그분이 조리원 통째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광고의 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는 광고가 없이 이 시대적인 흐름상 네이버 카페가 등장하고 우리 스마트폰 나올 때 얼마나 시대적으로 대단했어요. 그죠? 엄마들 단톡방에서 유권장한테 갔다 왔더니 모유가 펑펑 가봐. 그럼 30명, 40명이 쫙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2억을 봅니다. 제가 마사지는 3천만 원 주고 배웠어요. 대전에 내려가서. 일본에서 온 기술인데 그걸 제가 배웁니다. 엄청나죠. 제가 병원에 다닐 때 이 기술을 배울 때 입사 동기가 제가 한 500명이 넘었거든요. 저한테 다 미쳤다고 했어요. 무슨 간호사가 무슨 마사지야? 이것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들은 이 시대가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스님이 하라고 스님이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의 종교는 아닌데 어머님의 종교가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셨어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근데 어머님이 지금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의 선견 지명으로 딱 차리고 났는데 황금 돼지떼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잘해서 근데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대적인 흐름은 내가 어떻게 큰 돈을 벌었을까를 보니까 시대가 저를 돈을 벌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흐름이 저를 돈을 벌게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20억이 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돈 냄새는 뭐라 그랬죠? 귀신같이 다 맡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28살이라는 나이에 연봉 2억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원하는 삶? 글쎄 어쨌든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의 삶의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365일 일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새벽에도 아프다고 하면 저희 집에 와서 마사지 받고 늘 저는 집에 퇴근하면 12시, 아침 6시부터 젖을 짜고 모유수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이런 시간 정말 돈을 쓸 시간은 없었고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저의 삶의 만족도 몇 점이었을까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는 분명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풍요롭고 우리 풍요롭다는 게 돈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나도 삶의 여유가 있고 뭔가 채워지면 여유로워 뭔가 채워지면 건강 그게 채워지면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채워지면 뭔가 나한테도 시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100만 원 손해보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놀러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하루 100만 원 문닫고 키즈카페 가서 놀고 공원 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돈하고 뭔가 재면서 제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도 바람 불 때 연날이라고 했다고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고 내가 20년 일해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남은 50년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불가한 거죠. 내가 지금 마사지를 해서 자산을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남은 50년을 잘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산이 그냥 모아져요? 돈에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버는 거 잘해야죠. 버는 거 잘해야 되고 여러분 유산화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유산화해서. 근데 모으는 거 할 줄 모르고 쓰는 것만 잘해요. 그리고 나는 재테크를 못해. 그럼 부자 못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뭘 잘해야 돼요?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불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버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서. 모으는 것도 잘 못하고 재테크도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부자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자가 안 됐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내가 남은 50년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불리는 것도 어때요? 직업이잖아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사지 하느라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노후에 은퇴 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는 돈의 양이 한 번에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의 속성이 중요하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들어오는 월세소득, 임대소득이 반드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거요. 일확천금 벌면 못 산다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불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저축도 할 줄 알고 내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현금으로.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뭔가가 불안했고 제 앞에 자꾸 같은 자영업자가 또 다 이 모유수유 붐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부천 지역에 모유수유 마사지 샵이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소문이 났겠죠. 유경단이 뭐 병원 다니다 뭐 이렇게 돼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뭔가 수입을 찾으려고 할 때 제가 바로 이 유산한 회사를 가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달에 2천, 3천을 벌지만 나는 결국은 무슨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본사를 딱 갔는데 한 달에 주급을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받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2, 3천을 벌어도 나는 문 닫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시대 흐름상 잠깐 모유수유 시대가 왔어요. 정말 20년, 30년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유 마사지 하시는 분 어떨 것 같으세요? 또 매스컴에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경 호르몬이 엄마 모유를 통해서 저는 그 시대에 안 했죠. 천운인 거예요, 진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축기 줄에서 곰팡이 균이 나온다. 가만히 유축기도 왜 건드리냐고. 유축기 한 사람 다 저기 작살나.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이게 내가 뭘 잘해서 돈을 벌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비즈니스 하자고 여러분한테 여기를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나 아는 사람 없어. 여러분들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축기에서 곰팡이가 나오고 네 집에서 모유 수유 뭐 환경 호르몬이 나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중요하잖아. 내 능력은 중요하잖아. 어떻게 보면 큰 비즈니스, 돈은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으로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부러웠다고 한 달에 100만 원, 주급 20만 원, 30만 원 버는 이 권리소득자가 부러웠다고. 왜?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지장. 저희 아빠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게 바로 이 권리소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보고 오시는 유산화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자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큰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팔고 뭐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연결. 연결만 잘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전부 내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요. 저는 부천에서 두 번째로 시작을 했고 연결을 저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유산화 먹고 쓰는 사람 다 전일출이에요. 거의 99%. 대박이죠. 모유를 짜면서도 얘기하고 나가서 지인한테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무조건 제가 이 정보를 줬어요. 왜? 모르니까. 대신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한 번도 이런 적도 있어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오면 상대방이 어때요? 그런 게 있어? 뭐야? 바로 주세요. 저 바로 할게요. 막 이래. 그럼 내가 정보 줄게 하면 다음에 카톡 씨. 연락이 안 돼 이제. 그때 카톡이 막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었냐면 나가기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막 보내서 그 사람을 밑으로 밀어. 밀어요 제가. 그러면 내 눈이 안 보이잖아. 뻥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많은데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면 되는 거야. 상관이야. 그죠? 막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할 것 같아. 그럼 엄청 상처받아요. 자기가 금방 한다고 해놓고 사람이 다 하잖아. 누가 말해. 이러냐? 이래놓고도 나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했어요. 뭐 나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연결을 계속 한 거예요. 여기서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원장님 저희 오빠가 그거 뭐 하는데 너무 괜찮다고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원장님밖에 없잖아요. 이 형은 원장님한테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여기 파고 있으면 여기서 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쓰러워서라도 이게 진짜 안쓰러워서라도 사람들이요 진짜 그러면 내가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저 원장님밖에 없다. 근데 그리고 저 원장님이 저렇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인데 괜히 저런 거 하겠어?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365일 쉬지 않고 마사지를 그렇게 하고 집으로까지 막 새벽에 막 불러서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은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날이 팔고 안 팔고 내가 결과를 내고 안 내고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잘하면 내가 시간 속에서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뻥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뻥이다. 뻥 맞죠? 그렇게 쓰는 그죠? 맞아요. 뻥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했던 게 이 권리소득이었잖아요. 마사지를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없지만 정말 그 돈 때문에 저는 그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노동 수입으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무리 고소득자여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자유가 너무 필요했고 시간의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막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 못해요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막 있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유산화 보상 플랜이 주부를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부업으로 가져갔던 거고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부업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했고 정말 뻥처럼 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연결을 했고 제가 5년 하면서 마사지 하면서 한 주에 500씩 벌었던 5, 600씩 벌었던 돈을 5년 만에 유산화해서 벌어요. 주급 500, 600. 그래서 제가 딱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가 마사지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금 받고 넘겨요. 너무 잘 됐죠? 권리금 받고 넘겼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되는 사람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만두고 권리금 받고 넘겼더니 유축기 이제 뭐 환경 호르몬 하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산모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먹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다시 부의 상징입니다. 분유가 그것도 국산 분유 말고 어떤 분유? 수입 분유. 뉴질랜드 방목 그 분유 분유 시대가 다시 오고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대 흐름을 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냐면 자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초고령화 세대. 저희 아들이 캐나다 5년 유학하고 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유산화를 시작을 했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며칠 전에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친구가 이민을 오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근데 제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왜? 친구가 오라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래요.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친구가 경영학과 친구가 저희 아들도 경영학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안간힘을 써도 너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없다. 왜? 세금도 많이 떼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얘기하는 게 경영학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결론은 네가 가서 무에서 시작할 거면 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애들도 다 알아요. 20대.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 입장이 아니라 이 초고령화 시대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에 뭐가 좋냐? 날개를 달았냐? 어때요? 정말 40대, 어때요? 50대, 60대, 70대, 정말 100살까지 40대부터 영양제 먹기 시작해도 100살이 몇 년 먹어요? 60년 먹는 거예요. 병원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간호사 나오면 100살이에요. 할머니들이 순천향병원에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100살, 101살, 90살은 할머니도 아니래요. 제가 얼마 전에 장수 소비자분하고 통화했거든요. 90살은 고령도 아니에요. 98, 100 막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팅에 갔는데 수명 연장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수명 연장 얘기하지 말래. 지금 할머니가 104살이에요. 지금. 할머니가 안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산대. 자기 엄마 너무 고생한다. 이런 약이 안 삽니다. 저 할머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40살부터 먹으니까 좋죠. 우리는 수요자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어때요? 2030 우리 왜 전류를 흘려보내서 건강을 측정하잖아요. 2030이 건강 점수가 더 낮아요. 왜? 바깥 음식 먹으니까. 80세, 90세 건강 측정하잖아요. 90점, 95점 나와요. 왜? 집밥 먹으니까. 그리고 감미료도 안 해. 막 그죠? 엄청 싱겁게 먹고 된장으로 간하고 막 있잖아요. 진짜 오가닉으로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40이 2030이 더 늙었어요. 저희도 46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22이에요. 큰아들이. 저희 남편하고 같이 가면 동생이죠. 저희 남편. 제 뒤에 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 어쨌든 근데 지금 부모보다 아이들이 음식 때문에 더 빨리 늙는 가속노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걔네들이 뚱뚱해져가지고 비만이 너무 많아. 성인병이 너무 많아. 성인병이 뭐예요? 정말 자다가도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성인병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져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어때요?
바람이 분 순풍이 불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당뇨병, 혈압, 고지혈증이 지금 옛날에는 50대, 60대에 걸렸다고 하면 지금 어때요? 20대, 30대 혈압, 당뇨 어때요? 엄청 많죠? 그 과일에 그 실험 묻은 게 뭐예요? 탕후루 계속 나오잖아요. 당뇨 유발한다고 초등학생 아이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저녁 몇 시에 먹어요? 12시. 11시, 12시 기본. 아마 20대 자녀를 두면 손 들어보세요. 애들 저녁 몇 시에 먹어요? 12시? 12시? 12시에 먹어요, 진짜. 근데 우리 해독책 보면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밤늦게 먹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병이 연령대가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또 어때요? 과거에는 만성피로 때문에 먹었어요, 영양제를. 근데 이런 성인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어때요? 뭔가 혈압을 낮추는 혈행 개선, 장 건강, 그쵸? 크론병, 그쵸? 군대도 면제되는 크론병,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 엄청 칼로리 높은 건 많이 먹는데 영양실조, 이런 질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영양제 수요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가구당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뭐 계속 뭐 이자가 많이 나간다 하지만 사람들이 영양제를 쓰는 돈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식이 깼어요. 과거에는 당뇨 딱 진단 받으면 바로 약이 싸니까 약은 10원, 20원이니까 가서 약으로 처방받아 먹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야,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데 야, 일단 살 먼저 빼자. 사람들이 혈압, 당뇨나 걸리면 살 먼저 빼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런 거 계속 하다가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면 영양제를 많이 먹고 이렇게 식습관 바꿔보다가 안 되면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순풍이 불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덕분에 건강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이거를 체감하셔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네.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요. 지금 노래방 차리면 되냐고 안 되냐고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애들이 어디 가요? 코인 노래방이 괜찮아요. 코인은 괜찮아요. 코인은 가요. 1,000원, 2,000원 애들이 와서 쓰잖아요. 엄청 씁니다. 코인 노래방. 엄마들도 코인 가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노래방, 노래 연습장은 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시대의 흐름을 잘 타지 않고 엉뚱한 걸 하시면 진짜 지금 홍삼 가게 오픈했어. 돼요, 안 돼요? 지금 매출이 줄고 있는데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의사들이 첫 번째로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요즘? 홍삼이에요. 안 된다. 과거에는 원기 회복한다고 먹었지만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소득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직접 판매, 이런 플랫폼, 이런 연결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비즈니스 쪽이 영양제가 80%예요. 그리고 화장품이 17%, 거의 97%가 다 화장품과 영양제 쪽으로 매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회사가 탄탄해야 돼요. 왜? 연결로 소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을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쫀쫀하게 할 수 없죠. 시간 속에서 연결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튼튼한 게 너무 중요하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산을 가져갈 거니까. 또 제품이 너무 중요합니다.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독보적인 무언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충분한 수익. 저는 이 비즈니스를 12년 했습니다. 코리아에 정말 코리아가 몇 년 됐죠? 21년 됐죠. 21년 됐지만 한국에 52명의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들이 있고 정말 21년 된 회사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소득 넘버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10년 차이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연결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주는지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유산화라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창립 이념이 고통과 질병 없이예요. 근데 이분이 세포 면역학 박사님이신데 고통과 질병 없이.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건강한 수명은 엄청 짧고 질병 수명이 엄청 길죠. 저희 엄마가 72이신데
치매 그 병원에서 요즘 노인들 왜 실버 일을 하면 3시간씩 놀아주면 77만 원 줘요. 근데 가서 이제 놀아주는데 60인데 본인보다 12살이 어린 띠동갑 동생인데 치매로 안니 이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워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혈관.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죠? 앞으로 그분들이 남은 생이 몇 년이 될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진짜 120살까지 가실 수도 130살까지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치지 않게 살살해요. 그분들이 왜? 사업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소득이 끊기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든 욕창이 걸려서 빵꾸가 나도 누워만 계시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이야 오기야 하신다고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립자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과 질병이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왜? 이분이 세포 면역학 박사여서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유산화 영양제입니다. 유산화에서 나온 제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뉴욕 증시, 보통의 우리나라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고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아마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31년간 25개국에 납품이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드는 곳은 딱 2군데예요. 미국 본사, 그 다음에 중국. 중국에서 만든 건 중국 내만 유통하고 있고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걸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다 먹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영양제는 다 OEM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종근당에서 나온 영양제도 어디 거예요? 종근당 게 아닌 거예요. 유한양행에서 나온 것도 유한양행 게 아닌 거예요. 다 OEM인 거예요. 내가 기술력을 갖고 내가 만드는 걸로 이런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나으세요? 어디에서나 있는 걸로 하는 게 나으세요? 독보적인 게 낫죠. 그래야 내가 차별성이 있어서 내 고객을 뺏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자체 생산과 자체 과학 기술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를 한다면 법적으로 합법적인 비즈니스인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요. 왜? 우리는 지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생산시설이 의약품 생산시설이에요. 저는 이 미국에 가서 이 회사를 직접 보고 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 갔을 때는 반도체 회사 같았어요. 다 막 쓰고 막 뭐 하고 저는 간호사, 의사가 영양제에 대한 뭔가 지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간호사들, 저는 이제 간호사 업계에 간호사였으니까 제가 모유수유 마사지를 했었잖아요. 산부인과 수간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모유수유 중이었어요. 영란아, 내가 열이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오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유방에 골문 거예요. 그건 고름을 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라 그랬죠. 이제 왜? 선생님 유선염이잖아요. 내가? 몰라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몰라요. 선생님 골문 거예요. 고름 빼면 돼요. 오세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 쫙 했더니 고름 빠지고 나서 열이 뚝 떨어지니까 신기하다. 여러분 간호사의 지식이 그래요. 우리는 하는 오더에 따라서 뭔가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주사를 놓는다거나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상식은요 없습니다. 제 친구 남편이 산부인과 닥터예요. 근데 얘가 한물류도였던 거예요. 의정부 사는 친구였는데 그 병원에 자기 남편 산부인과, 유방외과 뭐 다 있어요. 친구가 한물류도인데 모유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열이 40도인 거예요. 굶은 거예요. 저는 딱 전화 와서 얘기하기를 와 내가 해결해줄게 했더니 남편도 못 가게 하고 애기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외과 의사도 못 가게 하고 약씀 그걸 어딜 나가냐고 사는 거야. 항생제 주면 되지. 이래. 5일을 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고름이 들어있는데
그게 터지게 생겼지. 아파가지고 빨개가지고 이제 그게 못 짜내면 어떻게 돼요? 째야죠. 밖에서 째야죠.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냥 하다 영란이한테 갔다 오고 걔가 이래 온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쫙 고름을 뽑아서 보여줬어요. 보이지? 이렇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랬더니 오한이 막 나더라고요. 고름이 빠지고 나니까 오한이 나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제가 아침에 한 번 더 짜서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봉투에 50만 원인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근데 친한 친구였거든요. 됐다고. 의사들 아무것도 못하고 딱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학회 가서 얘기했대요. 통곡 마사지가 막 이러면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의사 간호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만 모든 걸 다 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설과 이런 기술력과 이런 걸 다 알고 뭔가를 골라 먹는 분들이 없다고. 그 정보의 연결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잘 몰라요. 치킨집 하는 사람은 치킨만 알고, 뭐 치과 의사는 치과 쪽만 알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접 여러분들이 내년엔 아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가셔서 정말 영양제를 의약품에서 만들고 정말 반도체 회사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생산시설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보고 와서 정말 이 연결에 제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나만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독보적이에요. 그쵸? 만약에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낙토피처럼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럼 왜 차별성이 전혀 없잖아요. 딴 데서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꼭 왜? 없는 걸 나만 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보고 와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보면 실제로 제조사와 원산지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 제품을 드셔보시면 이곳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요. 이곳에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를 보면 워렌 버핏이 향후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에 바로 부합하는 회사가 유산화가 포함된다는 거죠. 이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의 조건들을 보면 대부분 어때요? 직접 만들어서 유통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봐봐요. 그 코카콜라의 비밀이 있지 않나요? 3명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키를 같이 한다. 독보적인 무언가. 펩시는 못 따라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주변에 유산화 아는 사람 많아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대신에 내가 뻥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차별성이죠. 아까 이 제품을 만든 CEO는 뭘 갖고 있냐면 이 산업이부 의학연구소라는 본인의 개인 초호화 요양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료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어때요? 대체의학으로 암을 치유하고 이런 그 원인 모를 질병을 치유하는 병원이에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개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근데 이제 치료비가 일주일에 뭐 거의 달러가 비싸서 뭐 1,000만 원씩 하니까 굉장히 부자들만 가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인 거예요. 이곳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품들이 영양제, 뉴트리션,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 시중에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죠.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수십만 가지죠.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 차별성, 특별함을 내가 기가 막히게 나의 언어로 전달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호주라는 국가에서는 유산화 제품이 어때요? 메디슨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 아니라 메디슨으로. 자, 또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보는 편람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또 과거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물어봤다면 요즘 어디에 많이 물어봐요? 요즘 20대들도 핸드폰에 뭐가 깔려있죠? 챗 GPT가 깔려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저희 아들 핸드폰을 봤더니 챗 GPT가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자, 이렇게 유산화의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바로 이런 자료예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자료예요. 이게 우리만 알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영양제를 비교 분석하는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제품, 별점이 높은 제품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유산화라는 제품을 이 챗 GPT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너무 이쪽 혼자 흥미있다. 열정을 여러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챗 GPT에서도 얘기하는 가장 특별한 유산화의 바로 기술력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받은 1063-101이죠. 여러분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구글에서 어디에서? 구글에서 1063-101을 꼭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이. 미국의 특허를 받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을 이 제품 안에 녹아냅니다. 그건 아무한테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104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사실은 3일 전에 미팅을 갔는데 그분은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으시대요. 여자분 58세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 잘 몰랐어요. 우울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자살을 생각하신 적도 있고 뭐 우울증도 심하고 생각보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명을 연장까지 얘기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시는 동안에만 건강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만성 피로 때문에 먹었고 혹은 항노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 뭔가 120살, 140살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죠. 뭔가 아파서 누워있는 이 질병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해주는 게 바로 1063-101 유산화 인셀리전스 이 제품의 특허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유일하게 건강식품 중에서 한국에 있는 제품 중 외국에 있는 통틀어서 건강 수명을 연장해주는 특허를 받은 건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화장품 시장이 어때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35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6이잖아요. 제가 피부 나이 유산화 본사에 가면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해보세요. 저는 제가 했는데 딱 35살. 팔자, 주름,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색소는 그래도 38 나왔어요. 모공 뭐 이런 게 다 35 나왔어요. 제가 진짜 주름, 팔자가 35 같으신가요? 네. 진짜. 진짜 멈췄어요. 노화가 멈춰버렸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차이점을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식물 추출물 조성 유산화에서 또다시 특허를 받은 거예요. 화장품 쪽으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뭘 받았냐면 방부제를 넣지 않고 화장품이 2년 동안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게 한 거죠. 자, 여러분 화장품 생각해보세요. 단백질 덩어리 아니에요. 단백질 덩어리죠. 영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 어때요? 엄청 많죠? 우리 어디다 놔둬요? 뜨뜻한 방에 놔두죠? 네. 자, 이 세 가지가 섞이면 부패가 돼요, 안 돼요? 부패되죠. 근데 2년 동안 방부제 역할하는 식물 추출물을 찾아내서 화장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두부, 단백질이죠. 물 많죠? 방에다 놔둬. 하루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부제가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노화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요즘 어때요? 많이 예민해요. 왜? 자외선이 바로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부제를 넣지 않고 식물 추출물로 피부를 재생하는 이 기술을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피부샵을 엄청 크게 하시는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방부제를 넣지 않은 화장품이 있나요? 라고 할 때 많이 이제 자기들이 안 넣었다고 한대요.
그럼 특허를 받은 걸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샵을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이 식물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 화장품에 대한 방부제, 파라벤, 계면활성제가 어때요? 호르몬 조직에 쌓여서 이러한 것들이 유방암이나 생식기암을 일으킨다라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권위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이 제품들을 1등부터 1600등까지 성적표를 매긴 거잖아요. 이 중에서 1등을 한 제품이 바로 유사나 헬스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타주에서도 10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상을 받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수천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몇 프로의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을까요? 3분의 1.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의 많은 수천 명의 선수들 중에 정말 수만 명의 선수들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었대요. 유산화의 전민영 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조세혁이라고 윈블던 대회에서 1등한 선수가 있습니다. 17살짜리 남자예요. 그 남동생은 16살이에요.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조민혁이라고 그 형제가 그 유산화 후원을 받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테니스 협회에서 후원금 1억을 받아가지고 형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속력이 200km가 나와요. 전 세계 1인 거죠. 그 아이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님이 대한 테니스협회 이사님이셔가지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에 요청을 했죠. 테니스 아직 후원받은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30명의 선수들이 신청을 했어요. 유산화 후원받고 싶어서. 왜? 체력을 보강하고 오늘 경기하고 내일도 바로 괜찮아져요. 오늘 막 엄청 힘들게 하고 목숨 걸고 하고 내일 발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나요? 우리 체육대회 한 번만 해도 어때요? 놀이기구 막 하잖아요. 수상에 가서. 그럼 막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게 빠르게 괜찮아져요. 그 정도도 아니죠. 엄청난 강도가 크잖아요. 근데 그 30명의 선수들이 냈는데 4명이 됐대요. 미국 본사에서 연락하는데 그 조세혁, 조민혁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우리 이상하 선수가 은퇴했지만 유산화에 아직도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제품으로. 그래서 그 두 선수들이 이렇게 제품을 후원받아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할 것 같으세요? 회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그죠? 부모도 촉을 세우고 선수 본인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산화 제품 하나로 정말 믿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기 이제 테니스가 나오겠죠. 그죠? 중국의 1,300명의 엘리트 선수들도 다 유산화 제품을 관리하고 이 이유가 뭐예요? 이 리커버리가 빠른 거예요. 몸의 회복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유산화가. 영양을 충분히 주면 우리 몸은 회복이 빠르니까. 그럼 이 선수들만 그래요? 우리도 회복이 빨리 돼야죠. 우리도 봐봐요. 나쁜 거 먹지, 그죠? 기분 나빠도 먹지, 우울해도 먹지, 기분 나빠도 먹지, 막 짜증나도 먹지, 뭐 어떻게 하루라도 먹잖아요. 그죠? 소식하면 안 아프고 120살까지 사는 거 다 알아. 근데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나 기분 나쁘면 안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드시잖아요. 기분 좋아도 안 먹는다. 다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정우 선수가 이제 직접 정민영 부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녁에 경기하고 나면 선수들도 엄청 먹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풀고 한대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안 나가고 뉴트림을 가요. 왜? 내일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왜? 음식이 들어가면 어때? 우리 몸이 그거 해독하느라 에너지를 보충을 못해요. 계속 그것만 해독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뭐예요? 4, 4, 12. 알죠? 네. 12시간 공부. 쉽지 않죠. 저희 아들도 카드 맨날 12시에 한판 그거 뭐죠? 우아한 형제들 뭐예요? 그게? 배달의 민족이죠. 거기서 맨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1,500억이고 몸값이 어마어마한 아이들도 이렇게 먹인다. 제가 19살, 22살 아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쁜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걸 먹어야 돼. 왜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냐고 해요. 둘째는 아직 고3이니까. 그러면 네가 나쁜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너 지금 병원만 안 갔지 당뇨 혈압 있어. 막 이러지 마. 네가 병원 가서 검사만 안 한 것 뿐이야. 네가
음식을 먹게 돈을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편의점 음식, 편의점에서도 막 2만 원어치씩 먹는데 한 번에 뭘 먹으면 편의점에서 2만 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음식점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낙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먹어야 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병원만 안 갔지 너는 혈압 당뇨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유산화 이 제품을 만든 연구진들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질병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대거 투입된 연구진이 바로 뭔지 아세요? 유산화 연구진이에요. 직접 찾아보세요. 저작권이 다 표기가 된 유산화 그 에브리데이 책자에 여러분들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봐 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정말 시대가 어때요? 지금 어때요? 이 비즈니스가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여러분? 벌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인병이며 나쁜 걸 많이 먹고 이런 게 안 좋지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독소로 뒤범벅된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질병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질 좋고 정말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연결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네? 아니 비즈니스라고. 그렇죠. 맞아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28분. 아, 그래. 10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먹어봐요. 반드시 먹어봐요. 뭘 하시냐면 먹으면서 반드시 해독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내 몸이 지금 말고 아주 건강한 상태. 지금 내 세포가 어느 정도 지쳐있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배고파도 먹고 기분 나빠도 먹고 좋아도 먹고 우리 이렇게 먹었던 이것들이 내 몸을 지치게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지치기 전 상태로 리셋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뭐가 오픈이 된대요? 보물 상자가 오픈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책에. 그래서 해독이 작용이 잘 돌아간대요. 그러면 어때요? 나쁜 게 들어와도 우리가 나쁜 걸 싹 내보내고 태울 수가 있다고요. 내 몸이 고장났으니까 어때요? 나쁜 걸 먹고 많이 먹으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나쁜 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내 몸에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나쁜 게 들어와도 어때요? 쫙 해가지고 딱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독을 하면은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미세먼지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제품을 제대로 먹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하다 보면 자, 보세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결을 하다 보면 연결을 몇 명까지만 인정해줄게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12명, 14명 다 있어요. 근데 연결을 하다 보면 유산화는 누가 됐든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그 유산화 전 제품 안내지를 들고 이정우 선수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전단 그 에브리데이 책자를 들고 집 앞에 막 걸어갔어요. 근데 어떤 리어커를 큰 이렇게 어떤 분이 남자분이 폐지를 줍는 분인 것 같아요. 분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이정우 팬이라고 하면서 이걸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폐지 아닌데요? 이거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면서 뭐 다른 유니도시나 뭐 이런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하려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일찍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다시 오는 거예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미팅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런 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내가 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몸에 배야 돼요. 제가 연결이 잘 되면 꼭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누가 됐든 얘가 잘해도 되고 얘가 잘해도 되고 누가 됐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연결을 해도 규제가 없이 연결한 대가를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플랜인 거예요. 제약이 없는.
자, 그리고 매출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20% 동일 비율을 줍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자, 이거는 정말 독보적인 거예요. 어느 회사든 미용 영업이든 무슨 보험이든 학습지든 뭐든 다 영업에 관련된 거는 퍼센테이지 분할해서 줍니다.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영업일 수 있지만 저희 비즈니스는 왜 영업이 아니라고 하냐면 많이 파나 조금 파나 직급이 높나 낮으나 오래다나 조금 되나 동일 비율 20%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비율 동일한 비율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앞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정산을 해줄 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마사지하면서 정신이 없는데 제가 마감이 있다고 하면 일을 했겠어요? 핸드폰 쳐다보고 막 이런 엄마들이 바로 망소 올립니다. 우리 짜다가 바로 뭐 핸드폰 볼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근데 저희는 마감이 없이 점수를 2월 시켜주는. 내가 돈 받고 내가 1000점이 남았어. 그러면 1000점부터 그 다음 주 시작이야. 내가 돈 받고 4000점이 한쪽에 남았어. 400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마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2월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영업 조직에서 없는 일입니다. 다 0부터 시작해요. 회사에서 나머지는 다 카운트 제로 한 다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우리 보험 영업 어때요? 0부터 시작해요? 전달 남은 실적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요. 다 0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먹고 쓰면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연결하겠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옷가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심씨라는 분이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 회사 우리 와이프가 부업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주급을 준대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서 제품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소개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심씨를 컨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 라인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쪽은 이씨라는 분을 우연히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오씨가 나오게 되고 그 길어서 이쪽 심씨를 통해서 이씨와 오씨를 통해서 저는 5000포인트를 이 레그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레그가 만들어지는데 약 2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부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나의 BC1에서 5,000이 쌓이면서 저는 약 700만 원의 돈을 2년 반 만에 벌게 돼요. 괜찮나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 김씨라는 분을 제가 컨택을 해요. 저한테 모유 마사지 받은 분을 제가 컨택을 해요. 저한테 웅진 책을 팔았던 친구예요. 그 너도 하나 팔아. 저도 하나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얘기하죠. 이 친구는 모든 네트워크를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본사에 확인하고 왔더라고요. 정말 이 보상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김씨를 통해서 강씨. 그렇게 해서 이쪽 레그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5,000포인트를 만드는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만에 저는 한 달에 1,500을 벌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누이를 제가 컨택을 해요. 그럼 저희 시누이 친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 레그를 만들고 나서 약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쪽을 통해서 약 5,000포인트를 만들면서 저는 1번, 2번, 3번이 다 5,000포인트로 꽉꽉 차면서 약 5년 만에 한 달에 2,400, 주급 600만 원씩을 제가 벌게 됩니다. 정말 물론 연결을 처음은 제가 했지만 시간 속에서 나온 사람은 싹 다 제가 모르는 사람. 근데 한 5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3시 예약자, 9시 예약자. 모유수유 마사지는 그만뒀는데 나한테 과거에 마사지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온 거예요. 그러면서 행사장에서 저한테 원장님 저 기억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다 부천에서 컨택 됐으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간 속에서 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전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상한 얘기 안 하셨어요? 하고 있을 텐데 자기들이
보세요. 딱 보니까 2,400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어땠다고요? 뻥이었다고 제가. 뻥인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그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내리막길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등산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초입에 막 죽음의 계단일 때도 있고 천국의 계단일 때도 있는데 엄청난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올라가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올라갈 때. 왠지 아세요? 올라가야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 땀이 쫙 식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 살짝 불안해요. 아 다시 올라가겠구나. 올라가잖아요 또. 그죠? 산은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러고 하산하면 너무 전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산이 한라산 백록산. 죽음의 산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본 산이 한라산 이민산이고 10시간 등산했다가 정말 선생님의 코칭이 없어서 간식도 없이 물도 없이 올라갔다가 중간에 도시락 하나 주긴 했지만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해서 그 뒤로 산을 싫어했는데 지금 원미산을 다니면서 제가 산의 그 묘미를 뭐 큰 오름은 아니지만 이걸 느끼면서 아 이게 나의 비즈니스도 그렇구나. 이 2,400을 버는 동안 여러분 돈의 대가지불이 있잖아요. 다른 이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오늘 갑자기 생각했어요. 아 뻥이 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면서 돈을 제가 벌었죠. 근데 이렇게 벌고 나니까 유산화에서는 한 700만 원 이상 벌려면요. 무조건 제가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밑으로 가서 다시 제가 레그를 펼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5,000 하고 꽉 채우면요. 유산화에서는 추가 가게가 하나씩 나와요. 2개가 나오고 또 5,000을 꽉 채우면 또 추가 가게가 또 나와요. 그럼 이 추가 가게 처음엔 내가 3개로 시작했지만 이 추가 가게가 나오면 이거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파트너 밑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또 인맥을 내리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비즈니스가 이분들에게 점수가 공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물 하나 드릴게요.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파트너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거죠. 자 처음엔 제가 위였어요. 저죠? 돈 벌고 있죠? 네. 자 누가 포인트를 올려줬어요? 내가 당연히 연결을 했지만 누가 포인트를 올려줘요? 파트너들이 올려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밑으로 갔죠? 자 이제 누가 위에요? 파트너가 위에요. 누가 밑이에요? 제가 밑이죠. 누가 위고 밑이자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싸움은 안 돼요. 이 비즈니스를 제가 12년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잘 싸우거나 혹은 따지거나 시비를 걸거나 이런 분은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크게 성장하지 못해. 그냥 둥글둥글 하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둥글둥글 하진 않습니다. 과거의 성향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이제 그런데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처럼 뭔가 이 자리가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유산화에서 인간이 되어라 하면서 리더십의 교육을 많이 이제 저를 이제 보내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교육을 많이 저는 또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해요. 그게 나쁘다 하면 안 해요. 근데 봤는데 저의 성향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무너진다고. 절대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리가 제가 변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들과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고 내 것만 얘기하면 어때요? 팀이 커지질 않아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들을 귀도 있어야 되고요. 내 말도 잘 전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팀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700 보너스가 생기면서 두 번째 가게 완성하면 800 세 번째 가게 완성하면 900 네 번째 가게 완성하면 1000, 1100, 1200, 1300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3스타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7개 가게를 저는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 벌어요. 주고 한 1,500만 원, 저는 700만 원. 자, 돈 냄새를 누가 맡는다고요? 다 맡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어요.
다 나가는 데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불리는 거. 불리는 건 안 돼요. 카카오로 하루에 3만 원씩만 넣을 수 있는 거 매일 했더니 2,000원 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려야 되나 이거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남편이랑 둘이 오빠 이게 제일 이득이 없대. 아 그래? 3만 원짜리 둘이 막 3개씩 했는데 야 많이 붙냐? 오빠 내일이 만기인데 2,000원 붙어. 야 그거 아닌갑다 하면서 둘이 막 해야 했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아 진짜 이게 나는 벌 줄만 알지 내가 그런 게 참 무지하다는 생각인데 이 유산화를 하는 만큼 돈 풀리는 걸 그렇게 공부했으면 또 그것도 잘했겠죠. 근데 저는 유산화에 시간 쓰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람도 없고 많은 것들을 또 더 얻을 수 있고 똑같은 돈이지만 부자지만 유산화 부자가 훨씬 진정한 부자에게 제가 느껴져요. 저희 스폰서님만 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는 동안에 뭐만 하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 우리 온 가족 애들 나쁜 거 많이 먹잖아요. 좋은 것만 먹지 않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퀄리티 좋은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만 먹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구축을 했더니 가장 기뻐하는 게 아이들. 저희 아들이 경영학과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시대 흐름을 잘 타서 그렇게 많이 하대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과거에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큰애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엄마의 그런 중간중간에 결단력, 그 다음에 실행 정말 너무 존경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여기 아까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안전하게 다니라고 전화 오고 어디 살인사건 나면 바로 전화 와요. 큰애가 항상 전화 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22살이 아침 항상 6시에 일어난다고 믿으시겠어요? 방학 때도 집이 머리카락도 없어. 성공한 사람은 집이 지저분한 사람. 지저분한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막 바쁘게 부지런하게 시간을 꽉꽉 채워서 보내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아이들이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보너스가 바로 이 여행 보너스예요.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특히 여행을 가는데 많이 보내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누구 계셨었죠? 우리 김제. 저희 고향 아까 김제. 네, 김제. 가족들과 여행 자주 가세요?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는. 부모님 혹시 모시고 간 적 있으세요? 그냥 국내에 오는 부모님하고 함께. 아, 함께 자주 가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국내 여행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해외도 다니고 아마 저희 아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돈 써서 보내주는 여행은 싫다. 내 딸 돈 쓰니까. 근데 유산화 여행을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유산화 여행이 난 더 좋다. 우리 딸이 돈도 안 쓰고 회사에서 우리 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덕분에 나까지 칭찬받고 우리 딸 덕분에 저희 아빠는 공무원 거의 40년 가까이 했는데 6급 공무원 퇴직했거든요. 승진을 많이 못하셨어요. 평범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장관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프로모션 달성해서 여러분 돈 써서 가면은요 부모님이요 가슴 아파요. 왜? 본인이 내자니 돈이 여유롭지 않으시고 딸이 내는 것도 속상하고 근데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요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즐기시더라고요. 내 돈으로 가면 부모님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꼭 여행.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맛있어. 더 먹게 되고 맛있어요. 왜? 내가 해준 일한 만큼 회사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5월달에 뭐 있죠? 거제도 여행 있죠. 9월달에 또 뭐 있어요? 후쿠오카 여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제도 여행은 엄마 아빠와 함께, 후쿠오카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유산화에서 이런 국내 여행 프로모션은 후쿠오카 그리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더 어려워요. 왜? 소개할 사람이 없어 이제. 정말 12년이나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들만 여행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빠도 여행 좋아합니다. 왜 여행 가면 저만 있나요? 저희 아빠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저는 아빠가 혼자 키워주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긴 시간.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런 애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빠를 항상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거의 뭐 장관처럼 다니세요. 우리 딸이 뭐 쓰리스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세요. 근데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아빠가 음식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제가 옷을 좀 챙겨오라 했거든요. 해외여행 가면서. 근데 정말 오늘은 형광색, 내일은 한타색, 뭐 노란색 싹 다 이산화 티셔츠야. 제가 그동안 컨벤션 하면서 안 입는 거 보내준 걸로 저희 고향 정읍을 다 그러고 다녔어요. 오늘은 형광색, 내일은 주황색, 올해는 파란색. 그거를 맨날 유산한 거야.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우리 딸이 영양제 맨날 보내주고 여행 보내주는데 사람들한테 말은 못 하겠대요. 아직도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다단계 이게 너무 강하셔. 공무원이셔가지고 그래서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 딸이 유산화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자랑을 또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는 못 하시고 자랑만 하러 다니시고 판매는 엄마가 엄청 잘하세요. 엄마가 연골이 재생돼서 수술을 안 하게 되셔가지고 지금 7년째 수술을 안 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도 없어서 진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는데 아까 제가 수명 연장, 이 연골 재생되셔가지고 그 기술 덕분에 수술을 안 하게 되셔가지고 엄마가 정말 많이 항상 글루코스 하면 또 세트로만 파세요. 세트 아니면 안 판다고 하셔가지고 2개씩 이렇게 하고 세트로 엄마가 굉장히 많이. 근데 그런 게 다 도와주시니까 또 같이 함께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스베가스. 이런 프로모션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난 영어 못해. 친구들이 부정적이야.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 이게 시간이 없어. 바빠. 물건 파는 일 나는 못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아까 회사를 직접 보기 전에 혹은 내가 다 해독을 하면서 제품을 느끼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1년 하고 나서 이런 크루즈라는 여행을 유산화에서 보내줍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때 한 10년 전에는 크루즈가 흔치 않았어요. 여러분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근데 10년 전에 어때요? 홈쇼핑계도 안 나올 때예요. 크루즈라는 게. 근데 제가 처음 갔어요. 근데 진짜 TV에서도 못 본 크루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요. 정말 이곳에서 이런 게 명품이야? 이런 사람들이 뭐야? 왜 나는 이제 알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직급도 높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마사지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벌 동안 나는 왜 몰랐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왜 나만 몰랐을까? 왜냐하면 저는 3년 동안 스폰서라는 사람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난 이미 돈 잘 버는 사람이야. 난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죠?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면서 제가 굉장히 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이미 다 사람들은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대성통곡 저희 남편 참여하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주급 통장을 줄 테니까 여보가 이거 해. 나는 마사지를 하면서 내가 입을 할 테니까 알았지? 제가 마사지 하면서 얘기하고 남편이 집에서 홈미팅을 해요. 저희 남편이 옷가게 알바를 쓰고 왜냐면 이때 당시 제가 그래도 한 1년 반 열심히 해가지고 주급에 한 70만 원, 80만 원 들어오대요. 그래서 제가 주급 통장을 주고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저보다 남편이 더 교육을 먼저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게 크루즈야? 와 신기하다. 너무 혹시 여러분 지금이 이런 시대고 이런 흘러왔는데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안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진짜예요. 제가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나만 몰랐던 세상이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달라요. 그리고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구나. 저는 마사지하면서 오히려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병원 친구도 안 만나요. 그리고 사람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저희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행복해졌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유산화 가족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여행을 가도 저희 아빠가 그 외국 여행을 가가지고요 밥을 3번 드세요. 이 팀 저 팀 저 팀 아버님 하면 밥도 먹고 당뇨환자인데 막 김치 밥도 먹고 아침을 저희 아빠가 같이 4시간 드셨다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늦잠 자고 가는데 아빠는 벌써 아침 3번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내내 그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아버님 아침 3번 드신 거 아시죠? 원장 스리스타님 이러더라고요. 형제 라인들이.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여행 가서 그때 대성통을 못 먹겠어요. 저는요 가장 낮은 레벨로 크루즈를 타가지고요 유리 창문도 없어요. 이게 지금 바다인지 육지인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레벨 1은 창문이 없어요. 레벨 2는 창문이 있어요. 레벨 3는 막 밖에 막 도끼다시 뭐라 그래요?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진짜 있잖아요. 저는 밀실인가 봐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제가 대성통곡하고 온 거죠.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세상이 달라. 나만 몰랐던 세상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호사를 하다가 마사지를 하다가 정말 마사지 하느라 유산화를 몰라봤던 세상이 너무 억울했지만 저는 이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장착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손님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픈해서 마사지. 그래서 전화기가 고장난 줄 알고 착신을 걸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325-8003 그 번호로 친구한테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해봤어요. 고장나서 전화가 안 와? 왜 나는 병원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오픈했는데 단 한 명도 전화가 없을까? 3개월 동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에다가 조리원에다가 어떻게든 나를 알리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모유수유 제가 강좌를 열었더니 2명 왔어요. 근데 그 한 명한테 열과성을 당해서 했는데 우연히 출장 마사지를 조리원에 갔는데 그 조리원 원장이 산모인 척하고 우장해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거기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이리 와보라고 하더니 자기네 조리원 통째로 맡길 테니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6개월 만에 월 1,500, 2,000원. 진짜 저는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저한테 사람은 능력으로 사업을 벌고 큰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운이 나한테 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진짜 뜻하지 않은 행운이 와서 저는 마사지를 제가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때 그 조리원에서 한 달에 50명씩 저를 만나고 명함을 받고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느끼고 간 사람들이 샵으로 다 온 거예요. 부천에서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볼링 치러 갔어요. 그냥 이렇게 연습 친구랑 갔는데 볼링 딱 치고 서 있는데 원장님 이래요. 어디만 가면 원장님. 마사지 받으시는 거예요. 부천에 진짜요. 부천에 원장님 저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요. 6 이거야 알았대. 이름 6 영란 이거야 알았다는 거. 6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6원장 하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저분은 내 안티가 아니었나 보네요. 이런 노동 수입하면서 정말 저희가 많이 배웠고 이 권리소득 하면서 그래서 이 팀을 만드는 거를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06년도에 제가 병원을 퇴사했어요. 여러분. 둘 낳고 퇴사했거든요. 이렇게 아이 둘 낳고 제가 28살 때 그리고 이건 연봉 2억 마사지 할 때. 괜찮죠? 좀 소득이 틀리죠? 연봉 4천이랑 2억이랑 셋째 낳았어요. 셋째 딸 낳고요. 자 이렇게 지금은 약간 수정했어요 이제. 다른 거 수정. 제가 자꾸 이게 모아지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코가 이렇게 돌려서 그런가 해가지고 코를 살짝 이렇게 낮추는. 마사지해서 제가 소득을 벌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유학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큰애가 조금 이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이때가 또 매스컴이 어떤 시대였냐면 조금만 산만하면 ADHD다. 약 먹여야 된다. 막
이게 시대적으로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희생양이죠, 저희 애가. 그래서 약을 한 5년을 먹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애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인서울 가면 어때요? 엄청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애도 홍대 경영학과 다니거든요. 이런 아이를 그렇게 문제 있는 아이 생각하고 무슨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고 무슨 뭐 특수학교를 보내고 엄청 난리였어요. 시대에 완전히 희생양이 돼서. 근데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천재냐고 들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 한 분야를. 근데 그 아이를 약 5년을 먹이면서 제가 한국 교육이 너무 힘들어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5년 있다 와서 여기서 공부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ADHD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키 크는 약이라고 하면서 5년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틱도 약의 부작용으로 하는데 지금은 아이가 알아요. 자기가 ADHD 아닌 거. 그리고 그렇게 약을 엄마가 먹였던 것도 알아요. 너무 잘 컸고 이렇게 저희 가족 사진이 아이들 유학을 5년 하고 지금 한국에서 다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에요. 이제 공부하느라고 뒤에 살찌는 저 아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 많은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빠도 너무 많이 도와줬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애써서 했다라는 거를 큰애가 너무 잘 알고 그것들을 동생들에게 교육시켜요. 엄마가 이렇게 우리 항상 엄마한테 고마워야 돼. 엄마가 힘날 수 있게. 제가 조금 힘들면 연락 와요. 엄마 갱년기 증상입니다. 좀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았나요? 네. 그래요? 네. 병원 다니다가 마사지 기회 잘 잡았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천운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사지 하다가 유산하는 거. 제가 한 달 2천만 원 벌 때 마사지 시작했잖아요. 유산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데 마사지 투잡하시겠어요? 저는 10년, 20년이 걱정돼서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지금 다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보장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한두 시간만 내서라도 반드시 이 기회를 잡는데 삶을 바꾸는데 노력하시고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유산화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